수익률 4대 초당의 종목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수익세와 함께 보시죠. 자, 오늘은 김동석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기업은 솔리드라는 기업입니다. 우리 과거에 2019년 5G가 한창 개화할 때 상승세가 많이 나왔던 통신장비 기업 중 하나입니다. 제가 통신장비 기업에 대해서 좀 많이 최근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한다면은 그만큼 2025년도의 기대감이라든가 구조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제가 얘기했던 5.5G, 그러니까 5G 어드밴스드에 대한 개화 기대감이 있는 상태고요. 이 5G 어드밴스드가 새롭게 개화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2018년, 19년에 통신장비 기업들이 상승이 나왔던 것처럼 뭐 대세 상승세가 뭐 200%, 300% 나온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실적 자체가 구조적으로 회복되는 시기가 온다라는 거죠. 실제 2020년, 21년도에 웬만한 장비라든가 매출, 수주 다 받아놓고 그리고 나서 대부분 이 하락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몇 년, 한 3년에서 길게는 4년 정도 하락하고 우하향한 기업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는 보다 그 3, 4년의 사이클이 다시 바닥에서 좀 추세가 돌릴 때가 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추가적으로 이게 통신장비가 국내에서 들어가려면 뭐가 먼저 진행돼야 되냐? 오픈랜이 먼저 진행이 돼야 돼요. 오픈랜이 뭐냐면은 이 각 브랜드라든가 좀 정해져 있는 장비들끼리만 랜을 연결하는 게 아니라 그 장비에 아무 관계없이 가상기지국을 만들어서 모든 랜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지금 우리가 5G를 쓰는데 5G 단독망을 씁니까? 아니죠. 왜 단독망이 아닌가요? 5G가 끊기면 우리가 뭐 쓰죠? 4G를 쓰죠. LTE가 연결되거나. 그리고 음성통화는 보통 LTE를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6G라든가 앞으로 더 나아가려면 이제는 LTE라든가 4G를 끊어내고 이제는 5G 단독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5G 단독망으로 넘어가려면 오픈랜이 필수고 그 오픈랜에 대한 상용화가 2025년 미국에서 진행이 된다. 뭐로부터? 에릭슨으로부터. 그러다 보니까 오픈랜이 1분기에 시작이 되면은 거기에 따라 국내 통신장비 기업들이 따라서 긍정적인 방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3, 4년 동안에 많이 밀렸던 만큼 반등세도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2025년도에 실적이 개선되는 기업들 위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냥 5G 기대감이 있습니다. 뭐 과거에 그냥 대장주 역할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뭐 200%, 300% 올라갔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영업이익 자체가 올해보다 내년보다 내후년이 거의 2배에서 많게는 50% 이상씩 성장이 되는 기업에 관심을 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런 기업이 제가 봤을 때 솔리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리드가 그래서 최근에 반등을 좀 줬습니다. 근데 과거에 올라갔던 거로 비교를 해보면 사실 아직 저가 부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과거 고점이 13,700원인데 지금이 5,200원이니 나쁘지 않은 구간이고요. 그래서 지금에서 저는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당장 현재가에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5,100원 라인대가 왔을 때부터 분할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5,100원이 왔을 때 목표가를 이제 5,700원 정도 잡으면서 지금 구간에서 눌림목이 나온 다음에 반등세를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인 반등이 기대가 된다 얘기를 하고요. 손절가는 4,6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안정적인 대응 가능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김동석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석 전문가의 오늘 종목은 솔리드였습니다. 솔리드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급등이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양자 컴퓨터 개발 관련해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되면서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무엇보다도 김동석 전문가가 이 종목을 주목하신 이유는 지금과 같은 시장 안에서는 올해보다 내년 실적 개선세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종목을 중심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이 종목이 바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목표가는 5,700원이고요. 손절가 4,6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강호진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마저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강호진 전문가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잠시 연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 그래도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고 간밤 미국 증시가 안 좋았고 정치적인 불확실성도 상존하는 상황에서 쉽지 않은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져도 너무 빠졌다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양대 지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지수는 0.42% 상승한 2,492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2,500선에 바짝 다가선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 탄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합니다. 사실상 기준금리 인하가 기정사실화되면서 코스닥 시장의 상승 탄력 성장주 중심의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런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으로 기회 찾아볼 수 있을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호진 전문가 다시 불러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이제 크라우드웍스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하드웨어 쪽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을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시장이 좀 눌렸다가 이제 조금씩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이 시장 반등과 함께 지금 거의 다 바닥주에 있는 종목군들이 보다 더 강한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바닥주와 또 같은 관점으로 봤을 때 소프트웨어 그룹 이 섹터 같은 경우에도 많이 눌렸다가 이제 막 좀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소프트웨어 측면, 그러니까 섹터에서 조금 더 반등이 이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크라우드웍스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빅데이터나 혹은 뭐 클라우드, 그다음에 이제 뭐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를 좀 제공하는 업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AI에서 좀 제공하는 그 소라 서비스가 있습니다. 소라가 뭐냐면은 이제 텍스트를 입력을 해서 그 텍스트를 기반으로 영상이나 뭐 이미지를 제작을 해주는 그런 플랫폼을 좀 보여주면 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정식으로 이제 허용이 되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AI 서비스를 통한 뭔가 수익을 좀 발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사업 중에 이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사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면 특정 이미지가 있어요. 뭐 사람이 도로가 나와 있고 뭐 자동차도 있고 네, 잠시 음성이 고르지 못했다라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AI 소프트웨어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죠. 최근 미국 증시 내에서도 우리 증시 내에서도 AI 하드웨어 쪽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돈의 흐름이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기대감 시장 안에서 언급이 되고 있고요. 과거 스마트폰 시대 초기에도 하드웨어 쪽으로 먼저 주가 상승이 나왔다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그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이번에도 그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 내에서는 이제 기대감을 넘어서 실적이 나와주는 종목들이 나오면서 관련된 기대감 더욱더 증폭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강호진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네, 잠시 또 음성이 고르지 못했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지금 이제 하드웨어 쪽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의 기업들이 조금 더 상승을 잘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닥주를 조금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소프트웨어 섹터도 마찬가지로 지금 눌림이 좀 많이 나왔다가 이제 서서히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턴어라운드 구간에 좀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좀 우리가 봤을 때 충분히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크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나 혹은 클라우드 이런 인공지능 기반의 서비스를 좀 제공하는 업체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또 특히나 이 클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이버 클라우드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나 이런 기업들의 파트너사로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이슈가 있는데 이 오픈 AI에서 제공하는 플랫폼이 있죠. 소라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 무엇이냐면은 이제 텍스트를 뭐 제공을 하면 그 텍스트를 기반으로 이미지나 영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이 클라우드웍스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터 라벨링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특정 이미지를 보게 됐을 때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만약에 예를 들어 도로에 이미지가 나와 있다. 그러면은 뭐 자동차도 있을 것이고 표지판도 있을 것이고 뭐 횡단보도나 사람 이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사람이 그 이미지를 보게 되고 자동차에 이렇게 네모칸을 친 다음에 자동차라고 입력을 하고 또 사람을 표시해서 사람이라고 입력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 특정 이미지 안에 있는 그런 물건, 사물이나 인물들을 데이터 라벨링을 말 그대로 이름을 이제 달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쌓아가는 건데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전에는 단순히 텍스트로만 이루어지는 그런 AI들이었는데 이제는 이미지나 영상, 음성 이런 식으로 모달리티가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클라우드웍스가 하고 있는 이런 데이터 라벨링 서비스에 대한 그런 특히나 이런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오픈 AI의 소라 같은 경우에도 공식적으로 이 상업적 활용에 허용이 좀 낮기 때문에 이런 AI 서비스로 인해서 정말 이제는 수익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클라우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AI 데이터 거래소를 오픈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지금 데이터 라벨링 사업을 통해서 쌓여 있는 이 데이터들이 상당히 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거래소를 통해서 그런 데이터를 이제 사고 팔고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도 계속적으로 좀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클라우드웍스 한번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대형 언어 모델보다는 이제 자체적으로 소형 언어 모델에 대한 부분도 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모멘텀이 좀 많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추가적으로 차트 한번 보면서 가격 전략까지도 안내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웍스 이제 주가 차트 흐름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상장 이후에는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는 계속적인 하락세를 좀 보여주다가 최근에 9,530원 구간에서 저점을 잡고 서서히 좀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미 저점 대비해서 일부 좀 반등이 나와 있기는 하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스트 소프트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미 상승이 나왔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소프트웨어 기반들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방으로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클라우드웍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단기 고점을 돌파를 했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두 자릿대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음봉에서 좀 잡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래서 매수가는 17,000원에서 18,000원 구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지금 매물이 이 구간에서 상당히 좀 비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대략적으로 한 25,000원 구간까지는 열려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탄력을 붙어준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 25,000원 구간까지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좀 깨질 수 있는 가격대가 이제 한 14,0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14,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보시면은 장기 이평선인 121선, 그다음에 기준선이라고 볼 수 있는 21선도 보시면은 14,000원 구간에 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을 손절가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호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호진 전문가의 종목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께서는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 되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해주셨습니다. AI 데이터 거래소를 비롯한 여러 가지 모멘텀 점검을 해주셨거든요. 목표가는 25,000원이고요. 손절가 14,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딜사이트에스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은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사항이었습니다.